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자입니다.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자에 대해서 장기 투자 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 투자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중기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집중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분산 투자할 것인가, 이걸 고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많이 할수록 유리한 게임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대가들은 보통 장기 투자해서 홀딩을 하거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뭘까요? 단기 투자 대상이 원래 정해진 거예요. 리스트가 있거든요. 제가 리스트는 이제 만들겠지만, 주가가, 즉 시총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종목을 저희가 알아요. 그럼 당연히 장기 투자 해야죠. 왜냐면 어느 시점에 사면 주가 상승해요. 그걸 단기 투자하는 건 바보겠죠. 근데 이건 자기 상승한다는 전제는 기업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종목을 안다면 그 종목은 당연히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종목이고, 당연히 우리는 장기 투자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건 애초에 정해진 거예요. 당연히 이건 기업적인 문제고, 재무적으로 당연히 재무상을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이 장기투자 대상은 투자자들이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투자자들이 좌우하는 세상, 투자자들이 좌우하는 세상이 있고, 또 하나는 기업 자체 문제인 거와 달리 있거든요. 이 장기투자 대상은 투자자가 좌우하는 게 아닌 기업 자체 문제예요. 그래서 기업을 분석하고 재무 분석도 하고, 그래서 애초에 리스트를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뽑을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저희 국내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미국 기업에 투자하겠다, 우리나라는 영 아니니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미국 주식이 이런 기업의 장기 상승하고 장기 상승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장기 대상이 많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없냐? 없진 않아요. 그냥 대부분 종목은 솔직히 장기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소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소수 기업을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리스트를 뽑을 겁니다. 단 이 장기 투자 대상, 우리나라든지 미국이든지 장기 투자 대상이지만 저가 매수를 안 하잖아요. 저가 매수, 이 네 투자 방법도 다 저가 매수 기본이거든요. 무조건 기본이에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이 할수록 오래 할수록 아는 거죠.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기회도 오는 거예요. 잃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저가 매수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저가 매수를 주로 해야지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이래야지 복리게임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장이 폭락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5월 22일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강연 시간이 미국장이 좋았잖아요. 몇 년 동안 2020년도에 떨어졌더라도 다시 재작년 작년에 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높을 수 있죠. 근데 작년 중이나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투자한 사람들은 다 지금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넷플릭스도 지금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테슬라도 2분의 1 토막. 그러니까 장기 투자 대상도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다 저가 매수를 해야 돼요. 당연히 이제 저가 매수 이야기를 이전 시간에 했지만 당연히 그 기업 가치, 그러니까 막 수익 가치나 자산 가치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거기서 뭐 적절한 PBR에 적절한 기업 주가 수준이 있을 거고 당연히 남보다 더 싸게 사야 돼요. 남보다 당연히 싸게 사야 돼요. 그걸 이제 거래 가격을 보면 이제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요. 어떤 주가가 이런 종목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기업이 만약에 기업 가치가 많이 상승 종목이에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 같대요. 전기차. 뭐 테슬라 쳐요. 그럼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가요? 아니죠. 어떤 종목처럼 과도하게 상승하잖아요. 과도한 상승한 상태에서는요. 기대치 못 미치 않아요? 기대치 못 미치 않고 외부적인 요소라도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기존 매수자, 보유자들은 그 안 좋은 상황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에 회사가 엄청 좋아지게 보이더라도 이전에 샀던 사람, 주가라 그러면 이전에 샀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최근에 산 사람도 있겠지만 안 좋잖아요. 지금 테슬라 안 좋고 국물도 뭐 이야기도 있고 있잖아요. 급 나가는 게 부지기수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은 1만원 샀다 쳐요. 10만원 됐어요. 그럼 몇 프로 올라간 거죠? 900% 올라간 거거든요. 다시 10만원짜리가 1만원 되려면 몇 프로 떨어지면 되죠? 90%만 떨어지면 1만원 되는 거거든요. 올라갔던 900% 떨어졌던 90%. 어제 보니까 미국 시장 중에 스냅이라고 공부인데 40몇 프로 떨어지더라고요.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900% 올라가도 한 두 번 때리면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무슨 말 하고 있냐, 장기 투자 대상이 뭔가 안다면 당연히 장기 투자를 그 대상이 저가를 매수하시면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 장기 투자가 어떤 건지 자체 몰라. 또는 장기 투자를 알아요.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저가 매수 안 나와. 저가 매수 기회를 안 줘요. 이게 단기 투자 대상이 있는데 얘가 정말 저가 매수로 기어온 거예요. 막 PBR 0.3, 뭐 0.5, ROE 뭐 10도 10 겨우 되고 막 그런데 그때는 매수할 수 있겠죠. 장기 투자가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너무 주가 하락하면 밑점 찍고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KT 종목 같은 주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기업 가치가 상승이 정말 적은 종목 있어요. 폭이 적은 종목들. 그럼 기업 가치가 그냥 조금씩 올라가는 이래요. 그럼 주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주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럼 갭이 너무 커지잖아요. 이 갭을 이용해서 투자하면 수익도 나요. 이게 말 PBR 0.3이에요. 근데 ROE가 10짜리야. 근데 0.3 떨어져. 0.5까지 떨어져. 0.5까지 떨어지면 퍼가 5거든요. 0.4까지 떨어지면 퍼가 3되거든요. 그러면 사면 이런 종목을 찾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란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신 그분들이 올린 시간까지 홀딩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투자가 잘못된 건 아니죠. 기업 가치가 상승 안 하고 이런 종목인데 주가가 과연 평상시는 이런데 어떤 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 종목 사도 수익률이 낮지 않아요. 대신 기업 가치 상승에 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 기업 가치 이 변동폭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질 경우에 그 갭이 커지면 그 캡을 이용하는 투자예요. 그때는 이제 기업 가치 상승 안 하니까 사도 주가가 오르면 팔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단기 투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뭐냐? 장기 투자 대상은
당연히 리스트를 뽑아. 그 리스트는 기업가치 잠재 상승한 종목. 당연히 그러면 시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한 종목이라는 걸 알고 저가, 폭락장에 저가 매수한다. 당연히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좋은 종목인데 엉망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갭 이렇게 막 2020년도 3월 같은 경우 매수했으면 근데 그 이후로 실적이 계속 좋아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이걸 팔아야 될까요? 돈이 없으면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회사는 계속 발전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만 시가총액 1,000억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3,000억 됐어요. 근데 기업까지 계속 증가하는데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횡보해요. 팔아야 될까요? 이 가격 올까요? 온다는 생각은 팔아야 되죠. 근데 안 올 거라 같잖아요. 올라가도 떨어져도 여경이 안 와. 근데 기업 가치가 막 엄청 상승해. 뭐 하루에 20, 뭐 32래. 최소 15 이상이야. 근데 PBR 0.5에 샀어요. 이게 여기 사는 여기 이때는 이제 뭐 PBR이 뭐 이제 한 200% 올랐으니까 PBR이 1.5 뭐에서 2.0대요. 근데 팔고 이런 종목을 살 수 있다면 사는데 없다면 가만 놔두면 행보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기업 가치 여기서 이제 기업 가치를 상회한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횡보하면 기업 가치 계속 증가 중이니까 주가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기업 가치 작년 상승한 종목 같은 게 계속 또 갑자기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때 산 사람이 여기서 이 저점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투자 중률이 엄청 높아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텐데 그래서 장기투 대상은 폭락장 단위 매수, 단위 저가 매수를 해서 대신 아무리 좋은 종목조차도 여기 샀어요. 근데 갑자기 기업 가치가 막 안 좋아져요. 그래서 막 매출이 폭락하든지 영업이 하라면 조금 다르죠. 왜냐면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오너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 근데 매출이 뭐 해서 정체를 했으면 주가 안 올라가요. 근데 매출이 폭락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진짜 급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한 상승은 항상 과도하게 하락해요. 그게 주식판이거든요. 근데 과도하게 하락하면 또 이제 과도하게 상승해요. 기업가치 상승분을 상회하는 주가 상승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종목을 많이 보면서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장기 투자는 당연히 리스트를 뽑아놓고 그 종목의 폭락 정도에 사면 된다. 그렇지만 무조건 홀딩하면 안 되고 매출이 폭락이 이런 상황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을기업은 더 그랬죠. 기업보다는. 폭락하더니 그러면 진짜 매도 쳐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여기까지 떨어지거든요. 올라가지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여기까지는 안 떨어져도 최소한 이렇게 떨어져요. 이 나프가 엄청 크거든요.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최소한 매출 정체든지 영업이 정체든지 뭐 이러면 뭐 쉽게 안 팔리겠지. 매출이 폭락하는 영업이 좀 다른 문제. 매출 정말 폭락하잖아요. 그럼 매도 쳐야 됩니다. 장기 투자입니다. 왜냐면 이게 쉽게 말해서 메이독수 같은 경우도 보면 70, 80만 원까지 올라가. 처음에 만 원짜리가 70, 80만 원, 7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10만 원까지 떨어져요. 10만 원까지. 여기서 만약 10만 원, 아니 만 원에 산 사람도 있잖아요. 10만 원 사도 600% 먹는 건데 떨어지잖아요. 승률이 정말 박살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다른 원인이 매출이 폭락이다. 특히 회사 자체가 문제 있다. 그러면 순식간에 떨어져요. 근데도 지금도 싸진 않아요. 수익성 비대비해서 비독수가. 어차피 정보를 많이 볼 텐데요.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 투자, 분산 투자 얘기를 하면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 네 가지 경우 모두 다 저가 매수 기본이에요. 물론 저가 매수도 수익성이 어떤 종목에 따라 달라요. 뭐 20종목하고 5종목하고 당연히 회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가 매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PBR 만약에 1에 산다. 정말 싼 거거든요. 정말 싼 거예요. PBR 2에서도 지금 1은 커가 한 5 되는 거니까. 이 ROE, PBR 관계는 많이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5짜리는
PBR 1에서 하면 비싼 거예요. 어떻게 보면 PBR 0.55 정도 사야 돼요. 그래도 PER이 10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좀 어려운 건데 처음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집중 투자, 이제 분산투자, 집중 투자, 투자를 어떨 때 하는 거죠? 왜 해야 되죠? 만약 지금 폭락장을 쳐요. 아직 더 떨어질 여지가 많지만 지금 폭락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리스트 뽑아놓은 덱이잖아요. 잘 보는 덱은 만약 아루 20짜리야. 지금 다 폭락하잖아요. 근데 아루 20짜리가 수익성이 하락이 없어요. 기대치 붕에서 수익이 났어요. 근데 주가가 다 떨어지니까, 물론 안 떨어지는 종목 있지만 떨어지는 거 어차피 사야 되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조차도 폭락, 아루 20짜리가 지금 폭락했어요. 근데 아루 5짜리도 폭락하죠.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되죠? 저희는 2020년도에 경험했어요. 3월에 이때 있잖아요. 둘 다 올라가긴 해요. 근데 20짜리는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라도 많이 안 떨어져요. 근데 5짜리는 올라가도 물론 이게 너무 저가니까 올라가긴 하죠. 여기 이때보다는. 근데 떨어지면 정말 여기까지 떨어져요. 왜냐면 기업가치 증가에 올라간 건 아니니까. 일단 한번 사잖아요. 지금은 2년이 지났잖아요. 2020년 3월보다. 이 기간 동안 BPS가 몇 프로 증가했을까요? 아루 20짜리는 2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BPS가 40% 증가했어요. 얘는 2년 동안 BPS가 몇 프로? 10%. 5 자기 하면 이익률이잖아요. 자기 이익률 20%가 곱하기 2년이니까 40%. 아루 5짜리니까 자기 이익률이 5%인데 2년 지났으니까 10%. 10% 이익률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 안 떨어져요. 이 종목이 떨어질 수 있죠. 왜냐면 기업가 증가 2년 동안 안 하니까. 그래서 집중투자 계산하는 거냐? 기업가 증가 장기적 상승 종목 리스트를 뽑아놓는 데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폭락장을 미숙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살 거, 이게 A고 B고 기회돼요. 이거 사야 돼요, 이거 사야 돼요. 이 종목을 사야 돼요. 이 종목을 집중투자해야 돼요. 집중투자는 뭐냐면은 많이 매수한다는 거거든요, 많이. 왜냐면은 이 여기 산 다음에 이 홀딩한 기간 동안 기업 실적을 보면서 홀딩할 증등 사람들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어차피 2년을 기다리는 일정에 기다려야 되는데 기업 실적을 보면 암울하죠. 근데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수급. 어떤 종목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기본이니까 여기 떨어지면 실적이 안 좋은 종목도 팔 사람이 없고 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여기 샀던 사람도 보유자들도 이거 사는 거거든요. A도 마찬가지고 여기 샀던 사람도 너무 떨어졌으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매수기에는 잘 안 오니까 A기업 이런 기회가 거의 안 오거든요. 얘는 자주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진짜 이 가격까지 잘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른 주가 횡보하겠지만 결국 기업 가치는 계속 증가 중이니까 이렇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집중 대상이에요. 결국 집중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대상? 똑같아요. 기업 가치 장기 상승하고 그러면 주가 장기 상승할 종목. 물론 그렇지만 폭락되는 어떤 종목도 또 떨어지니까 그런 종목을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기업 가치가 장기 상승할 종목을 몰라요. 어떤 건지 몰라요. 주가가 장기 상승할 종목이 확신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분산 투자 해야죠. 지금 제가 많은 말을 하긴 하는데 어차피 매수 버튼 누를 때는 기억 안 나거든요. 매수 버튼 누를 때 기억날까요? 기억 안 나요. 제가 그 말 했잖아요. 정리된 지식이 아니면 써먹지 못해요. 제가 지금 제 지금 유튜브 이름처럼 블로그에 제가 자료를 계속 올리거든요. 자료 번호에 맞춰서 그걸 보시고 물론 이제 추가할 수도 되고 최소한 그 정도는 프린트해 놓고 책상머리에 올려놓든지 아니면 첨가할 게 있으면 첨가하시고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물론
저는 알무 상황을 같이 공유하니까 본인도 생각하시고 경험도 당연히 하시고 그런 보니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냐, 장기 투자와 마찬가지로 집중 투자 대상은 당연히 정해졌는데 그 정해진 것은 수익성이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소수. 탁월한 소수 종목은 집중 투자 할 거라 나중에 폭락하면 이것도 있을 똑같은 거죠. 분산 투자하는 보다 초보자, 자기가 초보자예요. 그럼 당연히 분산 투자 하는 거죠. 난 도박하겠다. 그럼 할 말 없는데. 아니면 또 초보자 아니더라도 겸손한 투자자. 당연히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알죠, 이분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싸도 안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갑자기 내부적 문제, 재무제표는 멀쩡한데 내부적 문제 때문에 주가가 엄청 폭락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까 집중투자도 한 종목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 종목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전제하에 분산 투자는 겸손 투자는 당연히 세상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좋은 종목을 저가 매수해도 이게 올라가는 기간은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간 내내, 투자 기간 동안 마음 편한 투자를 하면 한 종목보다는 그래도 몇 종목, 뭐 개인 투자는 3종목, 5종목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자산의 레벨업은 제가 지금 뭐 100% 이게 딱 떨어지지 않지만 알고 투자한 거하고 모르고 투자한 거랑 다른 거니까 지금 설명 계속 하는 건데, 자산의 레벨업은 어떨 때 이루어지죠? 당연히 좋은 기회 왔을 때 집중 투자, 즉 비중을 실은 투자를 해야지. 당연히 10% 사는 건 당연히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하는 건데, 안다, 경험도 해.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했지만 계속 경험해보니까 너무 잘 맞아. 물론 그런다고 해서 한 종목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잘 맞고 너무 확신적이고 자산도 좋고 수익도 좋고 갓기업이고 자산도 좋고 수익도 좋고 자산 상태가 좋은 거죠. 뭐 수익도 좋고 갓기업이고 제가 이제 저희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너무 싸요. 그건 이제 많이 쓸 수 있겠죠. 많이 저점에서 많이. 그럼 이런 종목을 나중에 이제 뭐 확신이 없으면 조금 사가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 테스트가 기본인데. 근데 너무 이제 계속 맞아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는 많이 싫은 거죠. 이렇게 막 50%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 50% 쓰는 종목은 기술 관련 기업이 이러면 안 되죠. 강의 자산도 좋고 수익성도 좋고 갓기업이고 소비자 대출 이런 걸 해야죠. 그래야지 매출 폭락이 없습니다. 매출 폭락하면 어떤 종목도 주가가 박살나니까요. 비중을 많이 쓸 때 자산 레벨업은 그 비중을 많이 쓰는 종목이 크게 상승했을 때 자산을 레벨업 되는 거거든요. 매년 할 수 없어도 매년 한 번씩 자산 레벨업 될 수 있는 게 좋겠죠. 선택 문제예요. 대신 어떤 분야든지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한테 공부를 안 하면 자꾸 누구한테 물어보게 되잖아요. 10년 돼도. 공부를 하면 계속 경험을 해. 공부하고 경험. 그럼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 하잖아요. 웃죠. 짓불러 보는구나. 그래서 스타트 이야기를 자꾸 해. 스타트 이야기를. 자기도 이제 기본적 분석한대요. 말은 해. 근데 매매할 땐 차트를 보고 얘기해. 대가된 한결같이 지역 가치 대비해서 희총 주가가 싼가를 판단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적으로 매수 상황한 게 기본. 내가 이제 저가 매수 남보다 싸게 사야 돼요. 솔직히 기업 가치 시총 보고 남보다 싸게 산다. 그 이제 신저가 매매인데, 뭐 1년 좋은 종목은 뭐 10년 2020년인데 10년 신저가 널렸었거든요. 상장 시가 널렸어요. 그때는 솔직히 무조건 저가,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것만 하면 안 되고 기업 가치 대비 시총이 싸고
거기다 저가 매수 차트상으로. 그 차트는 이 차트는 얘네들은 수급을 봐서 하는 거. 누가 사고 팔고 이런 거 주가가 가격 주가 오르나 이거 하잖아요. 제가 이거 말한 게 아니라 남보다 싸게 사는 거. 싸게 매수. 이게 저 이제 제가 차트 그때 차트 보면 알죠. 이렇게 매년 주차트로 오면 5년 이상을 볼 수 있으니까 올 차트로 오면 10년 이상 볼 수 있고요. 딱 봐도 남구에 싸게 사는 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요. 심정적으로. 물론 싸다고 무조건 하면 안 되죠. 회사 기업 가치 봐야죠. 회사 상황, 수익 가치는 어떤지, 자산 가치는 어떤지, 미래 가치는 어떤지 확인해야 되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개별 종목을 보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거기에 걸맞춰 매수하고 경험하고 이런 거잖아요. 결국 장기 투자, 집중 투자, 뭐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집중 투자, 분산 투자라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네 종목 다 저가면서 기본인데 장기 투자 대상과 집중 대상이 당연히 이런 게 돼요. 대신 이게 동일시 된다는 걸 알고 확인하고 경험하는 분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리스트를 항상 보유해야 돼요. 버핏처럼 보유해야 돼요. 버핏처럼.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당연히 이걸 알면 어떻게 알아야 되죠? 하나는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 과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죠? 미국 기업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진국이잖아요. 미국에서 많이 기업가치 증가하고 시총이 상승한 정보 같은 우리나라도 똑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미국엔 도전비전 같은 기업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외국 사람들이 도전비를 투자해서 많이 돈 벌었겠죠. 당연히. 과거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는 개인적으로 다 다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중요하고요. 1년에 50% 먹으면 좋겠지만 이 30%를 먹어도 장기적으로 사는데 쉽게 말해서 부를 누리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복리 이야기를 자세히 할 기회가 있겠지만 복리 게임 무섭거든요. 저도 이제 12년 차 됐는데 지금도 처음과 동일한 생각인데 자산이 커질 때 이 제가 공부하는 투자는 잃지 않은 투자가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배운 거예요. 돈 많이 버는 투자보다 잃지 않은 투자 기본적으로 자산이 커질 때 이런 게 유력을 발휘해요. 자산이 커지면 그때 이제 멘탈이 이제 마이너스 금액 커지면 멘탈 날아가는데 습관적으로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싼 종목을 계속 매수하다 보면 자산 커져도 훨씬 유리한 경험을 해요. 당황하지 않죠. 그리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오늘은 이제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어떤 상황인가, 어떨 때 하는 건가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